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싸움. 미래통합당이 생기면서 이제 입당하고 새로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진짜 얻게 되는 거죠. 뭐 내심 좀 달갑지 않다는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사하겠다고 이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딴 당으로 이렇게 갈아탄 건 너무 좀 가벼운 처사가 아니겠냐. 이런 비판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판에 문제가 있다? 노무현의 사위 등판, 요동치는 동남 4군. 사위로 어떤 그런 후광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장인 찬스를 쓸 생각도 없다. 보상이 크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거고, 근데 지역에서 활동한 적도 전혀 없어요. 박상원 의원은. 성낙현 후보 있잖아요. 반대편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 성낙현 후보도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깊어요? 네. 아마 이번 주 되면 이제 공천자도 많이 가려질 것 같은데 지성이면 공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얼 토크 한판에서는 청주 선거구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여기 진짜 오늘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청주 흥덕 선거구 그리고 충북의 동남 4군 지역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싸움, 청주 흥덕구입니다. 근데 누가 굴러오고 누가 박힌 거예요? 누가 굴러왔어요? 누가 박혀 있고? 원래 신용환 교수도 자유한국당 있다가 탈당한 이후에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탈당을 하고 바른미래당 또 탈당하고 이번에 무소속에 남아있던 거죠.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굴러왔다기보다는 계셨다가 나갔다가 또 오셨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하튼 간에 한판에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던 분이 드디어 또 일을 내셨네요. 그렇죠. 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쪽에 계셨었는데 야 흥덕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본인의 고향이죠. 흥덕이. 그렇죠. 무슨 신용카드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본인이 이제 그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통합의 주역이었다 자기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이번에 출마를 해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개인적으로 신용환 교수하고는 좀 친분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 출마의 의지는 상당히 강했었어요. 다만 이제 신 교수가 정치적인 판단이 좀 빠르잖아요.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으로 출마할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지 거대 정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의지는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선택권이 자유한국당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명분이 없죠. 복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전 자유한국당, 세보수당, 전진당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신당인 미래통합당, 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생기면서 이제 복당할 수 있고 복당은 아니죠. 이제 명분을 새로 딱 입당하고 새로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진짜 얻게 되었던 거죠. 글쎄 뭐 통합 그 보수 통합 과정에서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어떤 그 통합 역할을 잘 마무리 짓고 본인이 후보로 나서는 그렇죠.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자유한국당 신교수 개인 입장으로서는 자유한국당 복당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보수 정당에 입당을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하면 정치 철새라는 새로운 복당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정치 철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면서 입당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오히려 더 큰 명분을 얻게 됐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통추위의 뭐 전략단장으로서 통합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통합에 본인이 이런 통합 과정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을 더 이렇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 하기야 뭐 정치라는 게 철새 정치도 하고 뭐 예전에 팔색조 정치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그 다시 그 보수 통합으로 이제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 있던 분들은 뭐 내심 좀 달갑지 않다는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정정당당히 그동안 발로 뛰고 닦은 이런 후보들끼리 경쟁하면 당연히 승복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운도 실력인지 모르지만 해당 행위 한 자를 범보수 통합이라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과대 포장하고 도민들의 눈가기를 현혹시키면서 은근슬쩍 발을 내놓는 이것은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판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판에 문제가 있다? 신용환 교수가 자유한국당으로 형식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입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신용환 교수도 말하는 게 새롭게 시작하는 정당인데 무슨 소리냐. 그 취지를 몰락하는 거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예. 복당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아니다. 정당이 창당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유승민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존의 예비 주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죠. 그렇죠. 달갑지는 않죠. 예, 실질적으로는 복당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정치권에서 선거칠 되면 흔히 있는 일이죠. 뭐 하나의 이합집산이라고 뭐 볼 수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한국당이 어려운 시절에 그 지사하겠다고 그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딴 당으로 이렇게 갈아탄 건 너무 좀 가벼운 처사가 아니겠냐 하는 이제 부분을 좀 그 섭섭함을 좀 피력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 시점에는 신용환 교수께서도 불편한 심기가 많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새로운 당이 지금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으로 출범을 한 거고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이렇게 세개 정당이 모여진 거기 때문에 예비 주자들이 이제 한 그릇 안에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흥덕 선거구의 미래통합당의 주자들은 신용환 교수가 지금 뛰어들게 되면서 기존에 사자가 된 거죠.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그렇죠. 계셨고 김정복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규석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의 사무처장까지 해서 사자 구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선 전은. 예, 이게 지금 8개 선거구 우리 예비 후보 지금 한 70여 명이 지금 접수를 했는데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쪽 예비 후보 중에는 흥덕구가 제일 많아요. 보수 4명이나 되니까. 저 김양희 전 도의장은 뭐 여성 최초의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수로서 타이틀이 많으시죠. 또. 지금 그 계속적으로 흥덕구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역, KTX 그 문제를 계속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지하겠노라. 그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그 문제를 굉장히 지금 핵심 쟁점화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양희 의원은 또 그쪽 분야에 지금 모임의 어떤 또 장을 또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김정복 우리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 도의원으로 뭐 정치는 오래 하셨고 한동안 외유를 좀 하셨죠 새마을금고에. 네. 정치적 야심은 뭐 누구보다 못지않은데 뭐 이제 김양희 의원하고 아마 그 어떤 새 기세가 거의 좀 비슷하다고 봐요. 김정복 이사장하고 어떤 정치적인 야심, 어떤 그 여의도 입성에 대한 어떤 욕망. 비슷하다 그러면 또 서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규석 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당의 조직국장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흥덕구에서 그 보수의 이번에 그 통합 및 그 통합된 보수의 어떤 그런 힘을 이번에는 빗장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런 좀 그 생각이 강하신 것 같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지역구의 후보 주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충북 지역에서는 정해진 것이 지금 없는 상황. 뭐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주자로 나서게 될지 본선에 올라오게 될지는 아직 뭐 예단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현역에 있는 지금 도종환 의원과 그렇죠. 매치가 될 가능성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후보로 본선에 올라가게 될까요? 나 이 방송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역대 그 17대 총선에서는 워낙에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몰표가 나왔잖아요. 예. 열린 우리당 당시에. 예. 그 이후에는 흥덕구 그러니까 이제 흥덕 가불이었다 이제 주로 의리되겠죠 지금의 흥덕구가. 네네네네. 1, 2등 차이가 거의 한 7,000표, 8,000표 차이 났어요. 그럼 또 그때도 보면 후보들 간에 보수가 무소속으로 또 나오고 7, 8,000표. 또 친박연대로도 나오고 해서 보수가 갈라졌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아야 그 7, 8,000표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본인들 그 정당에서 당에서 잘 알겠지만은 무조건 흥덕구는 보수가 합치지 않으면은 뭉쳐야 산다. 그렇죠. 이번에도 거의 뭐 필패라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오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나온다고 뭐. 근데 흥덕고 과거에 이제 흥덕을이잖아요. 흥덕을 선거구였는데 그 내리 이제 노영민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냈고 지금 이제 도종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겼는데 거의 10% 포인트 정도 격차가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세히 뜯어 보면 지난 20대 총선도 그랬지만 그때도 보수 후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렇게 제3당 후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요 표를 합치면 사실은 1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지역은 맞아요. 가능성은 이게, 있다. 청주 지역구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구, 개혁적인 지역구지만은 그래도 제3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거대 정당 1대1로 붙는다고 그러면 해볼 만한 지역구인 건 맞습니다. 구도가 1대1로 펼쳐지고 그 1대1 구도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볼만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그리고 도종환 의원 개인적으로도 인지도나 경력 면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월등하죠. 사실은 월등하지만은 그 도종환 의원도 사실 그 지역의 지역적 기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장관을 하면서 문학 활동을 안 하셨겠지만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지역에 이렇게 뭐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있었어요. 많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로서는 그 틈새를 뭐 한다고 그러면 나름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래요? 야, 흥덕 선거구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과연 어떤 후보가 본선 주자로 올라서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의 동남 4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의 사위 등판 요동치는 동남 4군입니다. 여기가 지역이 갑자기 뜨게 됐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진 모양이에요. 기존에 이제 민주당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이야 박덕흠 의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단독 출마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성낙현 전 전국 자활센터장이 출마 선언 작년 12월에 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가장 요즘에 이제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곽상원 변호사가 사실 출마 선언을 해서 여기에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됐죠.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영역에 지금 출마를 한 거죠. 성낙현 전 한국자활센터의 협회장 그리고 곽상원 변호사 이렇게 지금 예비 주자를 띄고 있는 건데 지금 곽상원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타이틀 말고 본인의 본적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올인을 한번 해보겠노라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상 지역적 조상이 터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거고, 또 지역에서 활동한 적도 전혀 없어요. 곽상원 변호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곽상원 변호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이 동남 4군이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선거구가 된 거는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본적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출마 선언치고는 느닷없이 왜 여기를 오게 됐죠? 그러니까 뭐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는 절대로 자기는 그 노무현의 사위로 어떤 그런 후광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장인 찬스 안 쓴다. 장인 찬스를 쓸 생각도 없다. 그래 장인 찬스 쓰려면은 내가 봉하마을에 있는 저기 김해나 양산을 갔지. 뭐 그쪽으로 또 나오라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 거주 지역인 지금 양천구 쪽 워낙에 지금 뭐 그 쟁쟁한 분들이 있나 봐요. 갑을. 갑 쪽에 계신 분은 민주당 그 황희 의원인가 그분은 뭐 노무현 재단에 또 오랫동안 있었고 하니까 을은 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4선 도전하는 그분이고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는 연고를 찾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 그 이제 할아버지 연고가 있는 쪽으로 오시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좀 여기 가는 게 어떠냐 박근혜 그 외가 쪽 있고 하니까 좀 상징성 있게 한번 대결 구도를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서 뭐 다른 지역에도 좀 그런 구도로 영향을 주는 게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본인이 뭐 그런 그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좀 박범계 의원이라고 그 대전 지역구 그분하고는 좀 얘기를 많이 하는 적인 것 같아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그분이 또 박범계 의원이 또 영동이 또 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 있으면 자주 또 그 건너와요. 그분이 영동으로 건너와서 보고 하니까는 예. 그분의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곽 변호사 본인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지역민들은 지금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험지 출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올바른 정치를 위해 험지 출마 많이 했듯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험지에 출마하는 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 그 외부인들은 지금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예. 장인 찬스 기대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뭐 비판도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낙현 후보 있잖아요. 네네. 반대편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 성낙현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깊어요? 이 성낙현 후보 같은 경우도 대전 출신인데 2000년대 한 20여 년 전부터 보훈에서 교회도 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사업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데 2019년 12월에 출마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쪽은 뭐 정신적으로 노무현을 잇겠다고 하고 한쪽은 뭐 인적 유대로다가 노무현 고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내부 경선조차도 노무현 계속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성낙현 지금 목사님이죠. 보훈에 거기 그 갈평 그 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그 자활센터의 거의 대부격이에요. 자활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래서 뭐 전국에 248개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뭐 연간 5천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뭐 연간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저소득층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저소득층 근로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그 평판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제 보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제 그쪽에 아마 정치적으로 좀 야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성낙현 예비주자 그 공약을 잠깐 기사를 통해서 훑어보니까 굉장히 지역 밀착형, 주민 밀착형 공약들이 한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이게 되면 뭐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민주당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게 돼서 실제로 누가 근데 뭐 장인 찬스건 아니면 노무현 정신이 있겠다고 하건 거기서 그 뭐 좀 속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노무현 마케팅은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그 동남 4군 중에서 3개 지역 괴산, 보훈, 영동에서는 누가 1등한지 아세요?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어요. 아, 여기서는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을 대표하는 노무현이라는 그런 마케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죠. 박덕흠 의원이 지금 이제 뭐 3선을 도전하고 옥천 안내가 고향이시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2번은 사실 이용희 의원의 아들 그 이재한 후보랑 붙었고 이번에는 이재한 씨가 못 나왔잖아요. 그 저 피선거권 박탈됐죠. 그러니까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서 상대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가 떡하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유가 내려온다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는 그 공천 그 심사 그 면접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위가 노 전 대통령 사위가 거기 간다는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굉장히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그 박덕흠 의원은 뭐 지난 선거에서도 거의 뭐 골고루 다 이제 괴산이 합류된 첫 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 동남 4군으로 거의 뭐 13%, 14% 차로 골고루 다 이겼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옥천 출신 있죠, 박덕흠 의원. 보훈에 그 터전이 있는 우리 그 성낙현 후보. 그 영동은 지금 그 이제 누구야? 곽 변호사가 이제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지역적으로 지금 다 나눠져 있네요. 나눠져 있고 캐스팅 보트가 이제 그 전에는 보훈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괴산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동 주민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심규철 의원 때도 그랬고, 야 우리 영동에서 이제 이용희 의원이 전에 한참 국회의원 이제 오랫동안 하실 때요. 야 우리 이제 영동에서도 한번 인물 만들어야지. 소지역주의 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그 지난 19대죠. 19대 때는 그 영동에서 그 저 박덕흠 의원하고 이재현 의원 두 분이 받은 표 거의 맞먹게 영동에서 나왔어요.
영동 지역이 또 그런. 일단은 동남 4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1등할 정도로 그 옥천을 제외하고 괴산, 보은, 영동에서 1등할 정도로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청나게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과거에 이용희 의원처럼 강력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고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로서는. 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전라도, 경상도 분들이 와서 뭐 해도 어떤 당이나 인물 보고 그 투표하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지역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토착 선거 분위기가 강한데요, 사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동남 4군 물론 뭐 거기 이제 연고가 조부 쪽으로 있다고 그러지만 과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금은 좀 그 높이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과연 또 여기에서는 어떤 후보가 본선까지 오르게 될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 지금 시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그분이 박덕흠 후보하고 이제 본선이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박덕흠 후보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겠죠. 그렇죠. 나설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거의 뭐 충주 이종배 의원하고 뭐 좋은데죠. 거의 안정적으로 보는 데가 거의 충주하고 이제 그 동남 4군은 그렇게 가는 걸로. 미래통합당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죠. 어떤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될지 동남 4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청주 선거구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청주 흥덕 선거구 분석을 해봤고요. 충북의 동남 4군도 살펴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김하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흥덕구하고 동남 4군을 살펴봤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러 예비 후보들이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각자 도생하세요. 각자 도생.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 주 되면 이제 공천자도 많이 가려질 것 같은데 지성이면 공천. 오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뛰어들고 있는 총선 어떤 구도로 펼쳐지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